안녕하세요. 다시 피는 범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직접 겪고 계시거나 부모님을 통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살면 연금이 깎인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효도 이혼이니 위장 이혼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 연금 통장에 앞으로 얼마가 찍힐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잘못인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 안에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기초연금 들어보셨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49,700원, 약 3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한 달 식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주는 소중한 돈입니다. 문제는 부부일 때 시작됩니다. 두 분이 함께 살고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각각 20%씩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잠깐만요. 이건 숫자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함께 늙어가는 게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지금 전국 수백만 노부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매달 349,700원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요. 각자 20%가 깎여서 한 사람당 279만 9,750원을 받게 됩니다. 두 분 합산하면 559만 9,500원이죠. 월핏 보면 그래도 두 명이 받으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합산 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각각 온전히 받는다면 34만 9,700원 곱하기 2, 합계 69만 9,400원이 되어야 해요. 근데 실제로는 55만 9,500원만 나오죠. 매달 13만 9,900원, 약 14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67만 원, 5년이면 835만 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요.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집세 하나, 전기세 하나, 식사도 같이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지금 이 감액으로 줄어드는 돈이 14만 원인데 부부가 함께 살아서 실제로 절약되는 생활비가 과연 14만 원이나 될까요? 월세, 식비, 의료비, 교통비, 요즘 물가 알잖아요. 두 사람이 살아도 고정비는 2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서글픈 현실이 있어요.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 효도 이혼, 위장 이혼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각자 단독 수급자가 되어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거든요. 함께 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이 제도의 역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래된 문제에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부에게 감액 지급해온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재정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우선 1단계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부부부터 감액률을 먼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왜 하위 40%부터냐고요? 단순합니다. 이분들이 그 14만 원의 감액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에게 14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 달치 약값이 될 수도 있고 손주 용돈이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없애는 것.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얼마나, 언제부터 내 통장에 반영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 받는 거냐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단계적 인상 스케줄에 따르면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수급자는 기존보다 월 34,97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두 분 합산으로 59만 4,490원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쌀 한 포대값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030년 최종 목표는 부부 합산 월
62만 9,460원까지 인상입니다. 지금보다 약 7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이에요. 겨우 7만 원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감액 축소분만 반영한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기준액 자체도 함께 올라가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의 변화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변화가 적용되려면 소득 하위 4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내 부모님 혹은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번 개편의 더 큰 핵심은 감액 축소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하후 상박. 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 들어보셨나요? 이번 기초연금 개편의 철학적 토대가 바로 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조였냐면 소득 하위 70% 안에만 되면 거의 동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월 소득이 0원인 어르신이나 월 수백만 원의 임대 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나 받는 기초연금 차이가 크지 않았죠. 이게 공정한 거냐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어요. 하우 상박 원칙이 적용되면 진짜 빈곤층 노인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 수준, 약 40%에 달합니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면 그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소득이 조금 더 높은데 그러면 덜 받아야 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손해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가난한 분께 더 드리겠다는 쪽으로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개편 듣기엔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걸 우리는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부부 감액 폐지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모두 적용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무려 16조 7천억 원입니다. 16조 7천억. 쉽게 감이 안 오시죠? 1조가 1천억이고 16조면 웬만한 나라 1년 복지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건 결국 세금이고 국채예요. 지금 일하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다. 저는 이걸 퍼주기다, 아니다로 단정짓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함께 질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세금을 올릴 것인가? 다른 복지 항목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든 결국 그 영향은 사회 전체가 나눠 짊어지게 됩니다. 노인 세대를 위한 혜택 확대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으려면 재정 설계가 정교해야 해요. 그리고 그 논의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도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나 평생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더니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분들의 불만이 여기서도 터져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초연금 개편이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노후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도 더 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와 보고에서도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 줄 것인가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지금 당장 수혜를 늘렸다가 10년, 20년 후 제도 자체가 붕괴하면 그땐 아무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14만 원씩 깎이는 현실. 이재명 정부가 이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더 가난한 분께 더 드리는 하후 상박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고요. 다만 그 재원으로 약 16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무게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부감의 폐지. 여러분은 당연한 권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두 번째, 더 가난한 분께 더 드리는 차등 지급 방식, 공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같은 자격이면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렵고 복잡한 경제복지 이슈를 여러분의 실생활과 맞닿은 언어로 풀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부모님,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다시 피는 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